26년 전 정해진 주차면 설치 기준 때문에 매일 밤 주차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6년 된 주차면 설치 기준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구독 눌러 놓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실 겁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26년 전 정해진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차면 설치 기준 때문에 매일 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주민 간 싸움이 끊이지 않고 관리소 직원들 또한 가슴이 멍이 들고 있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면 설치 기준은 26년 전 정해진 것으로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세대당 약 1.25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26년 전과 지금의 차량 보급률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기준입니다. 작년 이맘때 아파트 주민의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입주민 심씨에게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과 해고를 시키겠다는 심리적 괴롭힘에 이어 감금당하고 얼굴에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의 실제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씨가 계속되는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날입니다. 최씨가 그토록 사랑하던 둘째 딸 생일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말은 자기를 괴롭힌 심씨를 꼭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심씨가 특별한 성향의 조폭 같은 입주민이 아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여러 입주민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수많은 아파트 현장에서 주차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경비실로 관리실로 전화를 해서 온갖 욕을 한 입주민들이 수백 수천 명은 될 거라는 것이 아파트 현장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급합니다. 최근 두 차선에 걸쳐 주차한 벤츠 차량을 보복한다며 종이장 한 장 거리로 차를 바짝 주차해 두고 앞바퀴를 벤츠 쪽으로 꺾어 놓은 차량의 사진이 인터넷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주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자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오는 5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소 직원 등을 괴롭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차 자리가 없다며 관리 직원에게 짜증을 부리는 입주민에게 그때마다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작년 여름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주차 차단봉을 설치해서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해버린 차주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한 대 차량을 가진 집보다 2대나 3대, 심지어 4대 이상 차를 가진 집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한 대라도 주차하게 해달라는 그 입주민의 민원을 5년간이나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이 그 주차 차단봉으로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차단봉을 설치한 입주민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여러 대를 사용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단 한 대의 주차 자리를 달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대표회의나 관리소 측에 한 것이 알려지자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동조의 댓글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지어진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 주차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관리소 입장에서는 각 입주민에게 골고루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활용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입주자 대표에서 각 가정에 한 대의 차량만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차량은 아파트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시행하자 문제의 차량은 이 규정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주차를 했죠. 대표에서는 소송을 하였고 결국 아파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 입주민에게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 차량을 진입시킬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하기 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관리소 직원과 분쟁이 있었는지 보지 않아도 보일 지경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 입주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은 인천 캠리 사건의 발단도 결국에는 주차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주차 단속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에 붙였기 때문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주차로 인한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과의 갈등 문제는 이제 빠른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차선 이상을 고의로 걸쳐 다른 차의 주차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6년 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주차면을 늘려야 됩니다. 세대당 2대 이상, 3대까지 기준을 늘려야 지금 차량 보급률과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 주변에 지자체에서 공용 주차 건물이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 아파트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지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 지역에는 놀이터 지하를 개발하거나 공원 지하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민의 주차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항상 사유지라는 개념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단속도 어떠한 지원도 아파트 단지 안쪽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봤을 때 일반 도로를 청소하듯 큰 길 가로등을 켜는 것처럼 공동주택 안쪽도 공공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길의 청소비와 가로등 설치비, 전기료 등은 구청이나 시청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단독주택에 살던 공동주택에 살던 모두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의 청소비나 가로등, 전기료 또한 구청이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모든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지요.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큰 길의 청소비와 가로등, 전기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주겠지만 아파트 단지 안쪽 길,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골목길에 해당하는 그 단지 내 길은 청소비, 가로등, 전기료 모두 아파트 주민끼리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따로 내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에 한 번씩 인도블록도 아파트 주민끼리 돈을 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일반 주택에 비하면 시청, 구청의 지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0년 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아파트 내부는 사유재산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청, 군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구 아파트 시설에 대한 보수 시 구청, 군청의 지원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지원금을 확대해서 몇 개의 아파트를 연계해 주차 빌딩을 짓던 지하주차장을 만들던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밤마다 차 한 대 세우겠다고 온 아파트를 빙빙 돌지 않아도 될 것이고 관리 직원에 대한 분풀이식 폭언과 폭행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행정력의 무관심으로 소시민들이 서로 폭언하고 심하면 폭행하는 등 사회 문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재산 증식의 딱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 정말 시민이 살기 편한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얻었다고 생각 드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절대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